MIT는 일러닝을 통해 공교육을 살리자는 커다란 포부를 갖고 있다. 콘텐츠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그 학생들과 지도교사를 담아내는 일러닝은 억지로 공부를 시키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학습하는 방법을 터득해가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바람직한 개념이 잡혀가게 되는데 선생님들이 선호하는 자료들은 예를 들면 디지털 카메라의 교육적 활용 또는 동영상 콘텐츠의 개발과 활용,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자료의 제시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교사와 학생 간의 쌍방향적인 그 수업을 통해서 상호의 이제 그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이 풍부해지는 그러한 형태로 요즘에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한 가지 학습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반복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 반복을 할 때 교사가 그 아이들을 끊임없이 반복시켜준다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그 학습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혼자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반복 학습을 계속 유도해 줄 수 있죠. 천정부지로 치솟는 국제 유가와 인플레 우려가 원인이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이광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TV 뉴스도 교실에 들어왔다. 한별 고등학교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뉴스 내용을 토대로 알아보기로 한다. 순서대로 여러분이 정보를 탐색하게 될 텐데 예전 같으면 선생님 말씀을 받아 적느라 팔꿈치가 닳는 줄 모르겠지만 일러닝에서는 선생님이 알고 있는 지식을 단순히 전달받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학습 목표를 찾아가야 한다. 지금껏 수동적으로 수업을 받기만 하던 학생들에게는 막중한 임무가 생긴 셈이다. 아이들이 이렇게 그리고 정보 검색을 할 때 우리가 무궁무진한 그런 자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좋은 자료도 있고 나쁜 자료도 있고 그다음에 그 수업에 유용한 자료나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자료들도 있는데 아이들 자체가 그런 것들을 구분을 못하고 그 초점을 못 찾고 헤매는 그런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도움이 필요한 일러닝에서는 학생 개개인이 학습 목표를 찾아가는 조그만 배의 선장이다. 하지만 그 배가 엉뚱한 길로 새지 않고 제대로 항해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이라는 등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닝 같은 경우의 장점은 뭐냐 하면은 학습자가 주도권을 쥔 환경이면서도 교사의 의도가 많이 통합된 환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자가 어떻게 보면은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도 학습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교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학습자를 어느 정도 통제한다는 느낌을 받으면서도 학습자에게 많은 주도권을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는 거죠. 그 속에서 이러닝은 교사가 그 학습 효과를 좀 더 올리기 위해서 활용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 거죠. 누군가 억지로 주입하는 것보다 문제 해결 과정에서 스스로 알아가는 공부가 훨씬 효과적이라는 건 당연한 일. 하지만 당장 대학 입시를 눈앞에 두고 있는 고등학생들에게는 쉽게 와닿지가 않는다. 고등학생들의 최대 관심사는 스스로 학습 목표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 원하는 대학에 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 비싼 쪽집게 과외를 받고 유명한 입시학원으로 몰려간다. 하지만 도시에 비해 넉넉지 않은 한별 고등학교 학생들에겐 그 역시 남의 얘기일 뿐이다. 지역에 따라 경제적 능력에 따라 교육의 질도 천차만별. 그래서 도입된 것이 바로 TV와 인터넷을 통한 수능 강의다. 뉴스랑 그런 거 보면 강남 애들 막 바람났네. 어머머머. 강남 애들이 막 찾아다닌다고, 명 강사를 찾아다니고 돈도 몇백만 원씩 해서 가해를 한다는 걸 많이 들었는데, 학원을 다니면 또 어머니들한테 또 죄송하고, 또 학교를 갔다 오면 10시 반이거든요. 야자 끝나면. 그럼 또 어디 가기도 좀 그렇고 집에서 편하게 강의를 이렇게 틀으면 딱 공부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작년에랑요, EBS 출제 많이 됐다고 신문에도 나고 그랬었잖아요. 그런 거 좀 보니까요, 그냥 기회는 똑같이 주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년 늘어만 가는 사교육비로 우리나라는 13조 6천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고 있다. 그중 가장 비싼 돈을 치르고 있는 건 고등학생. 일단 과열된 사교육 현장에 급한 불부터 꺼야 했다. 작년 2월 17일 사교육의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하기 위한 교육부의 단기 대책으로
인터넷 수능 강의를 비롯한 e-러닝이 제기됐다. 처음에 우선적으로 작년에 입에서 수능 강의를 만든 목표는 사교육비 경감이었지만은 사교육비 경감 이외에도 작년에 실제로 운영을 해보니까 농어촌 지역이라든지 저소득층 학생들 이렇게 이제 지역 간 그 소득 계층 간 어떤 소외된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실제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특히 그 농어촌 지역 같은 데는 뭐 과외를 받고 싶어도 과외할 사람도 없고 학원도 없고 하고 또 이제 저소득층 학생들은 그림의 떡 아닙니까? 이번 시간에 방송할 내용은 공모다실, 고유특강, 고전문학... 영신고등학교엔 다른 학교에는 없는 부서가 있다. 바로 방송교육부서다. 이곳에서는 아침과 저녁 하루 4시간씩 미리 녹화한 수능 방송을 틀어준다. 실전으로 들어왔습니다. 바로 이 문제죠. 희곡을 소설로 선생님의 예리한 감시의 눈길에 방송 수업 출석률은 언제나 100%. 분석을 하겠는데요. 그 작품은 소설 분석과 유사하다는 한 명도 빠짐없이 강제적으로 들어야 하는 수업이라 불만이 있을 법도 한데 이 학교는 벌써 10년째 의무적인 방송 수업을 계속해오고 있다.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이 많은 것 같아요. 고등학교 학력이 꼴찌권에서 1등권으로 올라갔다. 이것은 막 기적이다. 기적이다. 그런데 애초에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3년 후에 또는 4년 후에 기적 같은 성과가 나왔으니까 이제 선생님들도 반대할 명분이 없죠. 학생들도 반대할 명분이 없고 학부모들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성과가 좋은데 어떻게 반대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다 함께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어떤 객관적인 수치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이 상당히 비사실 방송 수업을 처음 도입한 건 지난 95년부터다. 대화와 행동 역시 상당히 우리가 당시 영신고등학교 성적은 대구시내 꼴찌권. 하지만 수능 방송을 도입하자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다. 하위권에서 시작한 신입생 성적이 졸업할 때쯤에는 전국 최고로 뛰어오른 것이다. 지금까지 녹화한 6천여 개의 방송 테이프는 이 학교의 보물 1호. 처음엔 그 효과를 의심하던